실은 골프가 회전 운동이라고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척추뼈가 몸의 가운데에 있으면 정확하게 회전이 될 거예요. 그러네요. 딱 중간에 있으니까. 네, 척추뼈는 몸의 뒤에 붙어 있다고요. 허리가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 즉 평소에 코어에 대한 인지가 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허리가 더 많은 안녕하세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귀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리따운 프로 골퍼님과 허리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현지 선생님은 저랑 같이 작년, 재작년에 여러 번 같이 저랑 같이 골프와 건강에 대해서 몇 번 강의를 같이 하신 적이 있었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이 허리와 골프라는 주제로 이현지 선생님께서 강의를 주실 거고요. 많은 부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못하는 거를 흉내내 주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되게 뭘 못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보시면 프로 선수께서 잘 못하는 걸 흉내내 주시는 아주 신기한 보기 힘든 정말 보게 돼서 제가 귀한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쌤으로 활동 중인 이현지 프로입니다. 오리가 저거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저기 이 이름 표현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오리쌤이라고 써져 있는데. 예. 네. 아, 오리샘이라고 써 있군요. 네. 예. 왜 오리샘인 거죠? 제가 이제 선수 생활할 때 예. 오리를 닮았다 그래서 오리였어요. 너무 예쁜 오리신 것 같은데.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됐으니까 예, 오리쌤이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게 오리라고 부르는 게 싫지는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싫었을 것 같은데. 아니 좋았어요. 애칭 그래요? 같아서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저는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당해서 그럼 화냈을 것 같습니다. 이현지 선생님 제가 잠깐 이현지 프로님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전 국가대표 상비군이시고 대표대표 정회원이시고 오리쌤의 덕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나머지 뒷얘기라든지 골프 레슨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오리 선생님의 덕투브 채널도 많이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현지 선생님과 이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골프 치면 허리가 안 좋아지나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제 생각은 이제 골프를 하면 허리가 안 좋아지기보다는 올바르게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방을 좀 잘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기본적으로는 골프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골프 친 사람은 골프 치다가 허리가 다치는 경우가 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지 선생님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골프 치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골프 쳤던 사람 중에서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서 네. 허리 때문에 골프를 못 치게 되신 분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어느 관절이 조금 하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원래 있던 분들이 조금 하셔서 오히려 허리가 아픈데 안 좋은데 골프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고요. 예. 오히려 무릎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무릎, 팔꿈치, 엘보. 영재로 어렸을 때부터 골프 치신 분들은 네. 어떠셨던 것 같아요? 선수 출신들 중에서? 선수 출신은 허리가 다친 경우, 저도 사실 허리를 좀 다쳤는데 예. 이게 이제 골프 때문에 다친 게 아니고 예. 제가 이제 몸이 선수치고는 왜소한 편이기 때문에 예. 웨이트를 조금 세게 했어요. 예. 무게를 강하게 들다가 약간 삐끗해서 다쳤는데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저는 많은 부분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치는 이렇게 골프 영재라고 해야 되나? 네. 어렸을 때부터 골프 치는 선수분들은 상대적으로 허리가 아픈 비율이 매우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보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골프라는 게 결국은 몸에 힘을 빼고 코어에만 인지를 가지고 몸을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 코어에 대한 인지를 체계적으로 기가 매우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채를 가지고 스윙을 하면은 내 겉근육의 발달과 속근육의 발달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코어에 대한 인지가 저절로 골프 치는데 어울리게 되는 면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성장이 다 끝나고 나서 골프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우리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선수들에 비해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골프가 허리에 안 좋은 운동이라기보다는 허리가 안 좋지 않게 골프를 치기가, 그러니까 허리에 부담이 적게 가게 골프 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골프에 필요한 덕목인 속근육, 코어에 대한 인지를 잘 만들면서 골프를 치면은 골프도 누구나 즐겁게 잘 칠 수, 허리 부상 걱정 없이 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선수층은 부상이 사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마추어 분들이 무리하게 좀 연습을 하시거나 뭐 웨이트도 따로 하지 않으시니까 예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상이 더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엘보 같은데 뭐 무릎, 뭐 허리, 뭐 정말 다양하게. 또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들보다 부상 빈도는 훨씬 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훨씬 네. 더 많을 것 같고, 특히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분들이 훨씬 더 불리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 분들 중에 정석적으로 스윙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골프 잘 못 치니까 잘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 친구들 보면 제가 40대 후반이니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프로들은 정말 코어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대 뭐 중반, 후반, 30대 초반에 결정기를 맞는데요. 제 친구들은 뭐 제 주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스코어는 더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힘으로 치는 게 아닌데, 젊었을 때는 힘으로 치다가 오래 치다 보니까 구력이 돼서 이제 밸런스를 가지고 치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나이가 드니까 뭐 40대에 뭐 인생의 베스트를 찍고 50대에 베스트를 찍은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쵸. 선수들은 베스트를 찍는 시기가 20대 중반, 20대 후반 뭐 그 오히려 정도의 맞아요, 베스트를 맞아요. 찍는데, 네. 아마추어들은 40, 50대에 베스트를 찍는다는 거는 그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미 코어가 잘 확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코어를 가지고 최대한의 파워를 낼 수 있는 걸 이미 그 시기에 다 도달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달래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껍데기 가지고 계속 치다 보니까 몸에 근육량이 좀 빠진 다음에 그 밸런스가 맞아서 40대나 50대에 라벨을 찍는 뭐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운동도 40대, 50대 라이프 베스트를 찍는 운동이 거의 없거든요. 전성기가 점점 뒤로 오죠. 뒤에 오죠. 처음에 워낙 잘못 쳐서 그런 거죠. 아, 이 골프가 또 워낙 어려운 운동이다 보니까 예. 또 이 구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선수들은 구력이 있다고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어렸을 때 워낙 아기 때부터 하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이 덕목이나, 그러니까 골프라는 운동의 덕목이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잘 골프 허리를 보호하면서 골프를 잘 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허리가 약하게 태어난 경우가 골프하면 안 좋을까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저는 프로 입장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좀 골프를 가르치다 보니까 허리가 타고나게 좀 이렇게 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타고나게 뭐 발목이 진짜 안 좋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타고나게 무릎이 너무 진짜 관절염이 빨리 오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허리 얘기를 하자 보면 또 제가 볼 때 허리가 타고나게 약하다라는 건 또 근육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분들이 또 허리 통증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하다란 말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크게 뭐 무리한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크게 큰 부상을 입은 적도 없는데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네. 근데 저는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때 어떤 물건을 들 때 배에 힘을 잘 주고 물건을 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배에 힘을 잘 안 주고 물건을 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분들은 비슷한 물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지만 허리에 받는 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아예 코어에 대한 인지나 코어 컨트롤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쓸 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똑 바로 서는 거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서 머리랑 팔의 무게가 코를 지나쳐서 허벅지에 전달되게 쓰는 게 저는 바로 서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상시적으로 뒤로 제껴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게. 이제 그런 분들은 상시적으로 코가 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허리라는 게, 골프라는 게 허리를 우리가 해부학적 그림이 없어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머리랑 팔은 앞에 붙어 있고 척추뼈는 뒤쪽에 있잖아요. 네. 그럼 배가 이걸 잘 버텨줘서 이걸 원통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실은 골프가 회전 운동이라고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뼈가 몸의 가운데 있으면 정확하게 회전이 될 거예요. 그러네요. 딱 중간에 있으니까. 네, 척추뼈는 몸이 가운데 있으면 완전한 의미에서 회전이 가능한데 척추뼈는 몸의 뒤에 붙어 있다고요. 몸의 뒤에 붙어 있는 거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건 일반적인 회전이랑 약간 좀 다른 체중 이동과 다른 밸런스를 종합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한 정도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네. 골프가 완전한 회전 운동이 되게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허리가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 즉 평소에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이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평소에 코어에 대한 인지가 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허리가 더 많은 힘을 받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그 프로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언제나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근육이 없는 경우도 골프를 하면 안 좋을까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원래 특히 여성분들이 더 없으시잖아요. 예, 예. 여성분들은 제가 볼 때 타고난 힘도 조금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없고 근력도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이제 없는 경우가 확실히 정말 신기하게 저도 제가 가르치면서 느꼈는데 손도 근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손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예, 예. 여자분들은 이게 되게 손가락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손가락 근육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무슨 관절염 이렇게 예, 얘기도 예, 하시고 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폼이 더 좋다고요. 남자가 힘은 센데 폼은 그러니까 그 코가 잘 정돈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껍데기 근육이 강하면은 코가 왜곡이 되는 경우, 움직임이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뭐 이현지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여자 프로분들이 폼이 더 예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폼을 배울 땐 여자 프로 폼을 그냥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더 이해가 더 잘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남자 프로들 폼을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과격해서 너무 강하죠. 너무 과격하고 멋있지만 강하니까. 그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분들도 여자 프로분들 폼을 보면서 그 스윙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냥 이 근육이 없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손이나 팔꿈치에 근육이 없는 건 저는 오히려 골프를 건강하게 즐기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근데 허벅지의 근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허벅지의 근력 자체, 대퇴사두근의 근력 자체가 코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코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허벅지 근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중심을 잘 못 잡으면서 똑같이 스윙을 했을 때 허리에 많은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허리에 조금 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슬동자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허리 디스크 환자가 골프 치는 건 안 좋을까라고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디스크는 골프 치면 안 되나요, 선생님? 저도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이 강도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살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올바르게 하면 좀 무리 가는 동작을 하지 않으면 네. 저는 골프를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긴 했거든요. 이게 그 강도도 어느 정도인지를. 네.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요, 진료실에서도 저도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못해서 그냥 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러니까, 안 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치고 재활을 한다. 그건 해결책인데, 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코어가 강해지거나 허리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게 담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를 안 치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이시라면은 허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재활 관리를 하시면서 재활이나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하시면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 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골프의 기본 어드레스 자체가 코 인지를 의미합니다. 골프 우리가 어드레스가 잘 안 나오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코가 확립이 안 돼서 어드레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맞죠? 약간 공감되는 게 다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저 등이 왜 이렇게 굽었어요? 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이제 본인 스윙을 이제 다른 분들이 동반자 분들이 찍어주시잖아요. 예. 보시면 선생님 저 이렇게 등이 원래 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저는 골프 그러니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골프를 친다면 그러니까 정확한 자세로 어드레스에서 공을 치면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좋은 일은 나쁜 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PD님 이현진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옆에서 보여드리면 좋은 어드레스와 안 좋은 어드레스의 얘는 제가 볼 때 좋은 어드레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약간 요런 느낌이죠. 약간 골반 각이 있고 각이 들어가 있고 조금 요런 느낌. 옆모습으로 보여주실게요, 현진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옆모습. 네, 요게 약간 지금 스윙이 올바른 스윙 어드레스. 예. 그리고 잘못된 경우는 보통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있어요. 왠지 아니면 왜? 멀리 쓰고 손을 많이 내려서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네. 그 좋은 어드레스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맞아요. 사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사실 코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나요? 뭐, 정답인가요? 틀렸나요? 그러니까 뭐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러니까 네. 좋은 어드레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골프 칠 자꾸 힘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힘을 마냥 빼고 편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현지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통은 현지 선생님이 보여준 이 세 가지 자세에서 네. 좋은 어드레스가 저는 결코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공을 치기 편한 거지 서 있는 자세로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어떤 느낌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예. 우선 약간 배에 코어에 힘이 살짝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 어깨가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근육을 저도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는 힘이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이 느낌을 느끼기가 근육이 없는 분들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체도 물론 딱 고정이 돼야 되지만 거의 네. 불가능입니다. 제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팁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원래 현진 선생님 여쭤볼게요. 그 아랫배 코어에 힘이 들어가면은 허벅다리에도 힘이 좀 저절로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죠. 저절로 네. 힘이 좀 하체 들어가죠. 들어가죠. 예, 네. 그러면은 허벅다리 앞쪽에 힘이 좀 들어가야지 올바른 자세라고 아마추어 분들은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현재님이 보여준 등이 말리거나 막 숙여진 자세는 허벅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보통 종아리에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뒤로 확 가버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5대5로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회전을 하려면은 몸의 중심이랑 회전축의 중심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앞쪽으로도 상당히 지지가 돼야 돼요. 네.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도 지지가 되려면 몸의 앞쪽인 허벅다리에 내 체중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몸의 앞쪽인 허벅다리에 체중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몸은 회전해야 되는데 무게 중심은 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회전하는 과정에서 몸이 춤을 추고 그렇죠. 많이 축이 움직이고 축이 움직이고 허리가 한쪽으로 뒤뚱개뚱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드레스 자체에서 다른 데는 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힘을 빼라는 게 맞는 걸 거고요. 저는 네. 특히 어깨 쪽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맞아요. 상체 힘이 조금 많이 빠져야 돼요. 상체 힘은 거의 완벽하게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현진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코어 쪽 아래 배꼽 아래쪽은 당겨지는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야 하고 네. 어깨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지금 네. 어깨에 힘이 많이 빠져야 예, 돼요. 상체는 힘이 완벽하게 빠져야 되고 코어에는 힘이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아랫배 쪽에는 코어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힘을 뺀다 그러면
코어까지 힘을 다 풀어버리니까 이게 막 근본 없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허리에 무리가 가시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상체에 힘을 빼야 되는 거는 무조건 최고의 진실입니다. 상체에 힘을 주면 무게 중심이 다른 데가 또 생겨요. 척추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어깨는 어깨는 여러분들이 그냥 몸 해부학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척추뼈보다 앞에 있어요. 그거 힘을 줘버리면 그게 중심이 되면 안정적으로 돌 수가 없습니다. 무게 중심 회전축이 두 개가 돼버리면은 이게 뭐 삼체처럼 이렇게 이 축이 여러 개인 걸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쪽은 힘이 거의 완벽하게 빠져야 되고요. 상체 힘이 많이 빠져야 완벽하게 빠져야 됩니다. 거의 들고 그러니까 채를 잡는 힘 빼고는 아무 힘도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아까 저도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코어에 들어가는 거에 완전 동의를 하거든요. 이제 골프 치실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려면 약간 뒤꿈치보다는 체중을 얻으랬을 때 살짝 앞꿈치 쪽에 놔보시면 더 느끼기 좋으실 것 같아요. 살짝 앞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와야 합니다. 회전을 하려면 척추뼈는 뒤에 있는데 그게 뒤로 가 있으면 회전을 하려면 이게 척추뼈랑 어느 정도 유격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회전을 하려면은 아까 계속 일정하게 말씀드린 체중이 머리랑 팔은 앞에 붙어 있고 채도 팔에 연결돼 있잖아요. 앞에 체중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앞쪽에서 받쳐줘야지 그 회전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팔이랑 채는 다 앞에 있는데 이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에서 이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고 스윙하는 내내 이게 다 이 힘의 배분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힘의 배분이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저는 오버 스윙을 하건 탑 스윙을 뭐 크리티컬 존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근본적인 건 이 힘의 배분이 깨지는 순간 흔들리죠. 축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그러니까 겉에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 힘의 배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공을 일관성 있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허리가 안 망가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안 망가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부상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통 회전만 해서는 안 망가져요. 굽혔다 폈다만 해서도 잘 안 망가지고요. 옆으로 휘기만 해서도 잘 안 이게 같이 일어나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훨씬 더 큰 힘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회전하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회전만 하게 허리가 움직여야 되고요. 이게 회전만 하려면은 축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 축이 안 흔들리려면은 언제나 허벅다리 앞쪽에 힘이 들어가 있는 자세가 스윙 어드레스부터 피니시까지 허벅다리 앞쪽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허벅지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 뒤꿈치에 많이 두는 분들이 진짜 많으네요.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거.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 있긴 편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안 편한데.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거 그리고 핵심은 스윙하는 내내 그러니까 종아리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허벅지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순간은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스윙 내내 머리랑 팔의 무게를 코어랑 허벅지 앞쪽에서 받쳐줘야지 스윙의 일관성이 생기는 건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내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간 느낌이 든다. 그럼 그 힘이 다 종아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중심이 뒤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울렁울렁하면서 치는 거기 때문에 공이 제대로 맞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러면 제가 어드레스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인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코어에 대한 인지가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훈련이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좀 설명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 프로님과 의사 같이 설명하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벅지로 인지하시면 훨씬 쉽게 인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어는 인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코어를 왜냐면 못 느끼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제가 여쭤보면은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못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죠. 제가 그럼 거짓말인 거죠. 그죠, 거짓말입니다. 프로를 제외하고 코어에 대한 인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긴 하세요? 네, 말씀을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봤죠. 근데 뭐 제대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제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가 아닌데 코어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아까 현진님이랑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코어에 대한 인지는 되는데 허벅지에도 힘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어에 대한 인지가 훨씬 더 우선인 거거든요. 아마추어들은 허벅지를 인지하라고 그러지만 프로들은 코어에 대한 인지가 풀리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코어에 대한 인지가 풀리는 순간 다운스윙 할 때 꼬라 박아요. 허리가 꺾이면서. 그러면 공이 달나라로 가겠죠? 그렇죠.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선수들은 그러니까 코어가 몸이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코어가 몸을 받쳐주고 버티는 게 돼야 됩니다. 그게 네. 깨지는 순간 그게 원래 안 되는 사람 선수가 잘 되지도 않는데 그게 되고 그걸 아주 샤프하게 컨트롤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프로의 능력이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남자 프로분들 아주 강한 힘으로 내려치는데 그 코어가 되게 강해서 그걸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게 돌릴 수 있는 거는 코어가 강하게 버티기 때문에 세게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죠? 네네. 이따가 잘못된 예를 이따 보여드릴 건데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 그 올바른 스윙이 아니라 잘못된 스윙하면 허리가 좀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올바른 스윙이 어떤 건가요, 선생님? 올바른 스윙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스윙은 조금 로테이션, 올바른 로테이션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히지 않는다? 몸이 이렇게 로테이션 도는 거잖아요. 오른쪽 좌측으로 예. 도는 이 동작이 올바른 스윙인데 잘못됐다는 거는 이제 돌지 못하고 막히는 거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한번 제가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올바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죠. 제자리에서 이런 느낌, 이렇게 머리를 길어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어깨가 이렇게 현진 선생님 약간 이쪽으로 앞으로 한 발만 더 넣어서 다 책상에 조금 가리셔서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만. 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 동작이 이제 올바른 동작이에요. 이렇게 늦지 않고. 근데 이제 잘못된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거나 또 예. 칠 때는 반대로 이렇게 꺾이면서. 굉장히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 보이시죠 지금?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보통 이제 백스윙에서 잘못된 경우에는 이제 다 공을 너무 오래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강해서 그래요. 몸에 인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공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돌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살짝 움직여도 이렇게 회전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살짝 움직여도 이 동작이 훨씬 골프에서도 더 좋은 거거든요. 좋은 동작인데 이렇게 되면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흔들린다. 아까 얘기하신 이 코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가 흔들린다 엄청.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공이 아예 정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통 아까 보여주신 게 그 올바른 스윙, 잘못된 스윙을 보여주고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회전만 해야 되는데 허리가 옆으로 꺾이는 걸 얘기를 하신 것 같으세요. 옆으로 휜다고 저희가 밴딩이라는 표현 옆으로 꺾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재활을 많이 시켜보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현진님 프로분들은 서 있는 자세에서도 그냥 코어에 힘이 들어가 있으세요. 원래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돌리면 그냥 나머지가 알아서 도는 건데 원래 그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본 없이 원통. 몸이 원통으로 돼서 딱 잡아준 상태에서 돌리면은 이 원통이 유지가 되면서 도는 건데 원래 어드레스 자체에 아예 힘이 없는 상태로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서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서 있는 체중 배분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돌리는 과정에서 허리가 꺾여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그냥 그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허벅지의 힘이 유지가 되면 저렇게 근본 없이 옆으로 밴딩이 많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하체를 좀 고정을 한 상태에서 조금 움직이면은 그 가장 두려워하는 흔들리는 스웨이 동작이라고 골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동작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체로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으로 잡는 거죠. 딱 상체로 딱 힘을 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동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재활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코어에 힘을 잘 못 주고 하체에서 잘 못 버티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 결과 기울어지는 건데 기울어지는 걸 또 다른 힘을 줘서 어떻게 막으려고 하면 점점 더 사악한 결과가 생기면서 스윙 폼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죠,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막으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해야 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셔야 되고 많은 부분 저는 우리가 레슨을 할 때 똑딱이부터 하라는 게 저는 공을 꼭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코어에 대한 인지를 유지하면서 몸을 회전한다는 게 뭔지를 충분히 느끼면서 풀스윙에 가야지 코어에 대한 인지를 그러니까 유지를 하지. 보통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걸 기억을 해봐도요. 저는 똑딱이를 시키셨는데 잘 안 했거든요. 기초를 안 하셨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요. 제가 옛날에 골프 쳤던 거 생각해보면 제가 스윙할 때 제 몸에 인지를 갖는 순간은 탑에서 몸이 틀리는 느낌. 공을 때릴 땐 제가 어떻게 서 있는지도 못 느껴요.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도 잘 못 느끼고 스윙하는 동안 내 몸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못 느낀다고요. 그럼 못 느끼면서 몸을 막 틀고 막 그러면은 공이 맞는 게 신기한 거거든요. 내가 몸이 얼만큼 숙여져 있고 얼만큼 펴져 있는지를 느끼고 그 느끼는 상태에서 모든 스윙이 이루어져야지 스윙 자체가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완전 맞습니다. 완전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레슨 배우 저 같은 분들도 많죠. 그렇죠. 이 위에서만 느낌을 알아요. 아, 몸이 많이 꼬인 것 같다. 이 느낌만 살짝 나고 나머지는 제 몸이 흔들리는지 옆으로 꺾이는지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스웨이가 나는 걸 스스로 모르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몸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몸이 이렇게 원통으로 잡혀 있다는 걸 일단 느끼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아예 그걸 느낀 적이 없다고요. 그걸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웨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한 얘기신 게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 1년 정도 구력이 되시고 지나가면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세요. 선생님 맞나요? 근육이 조금 생긴 건가요? 근데 폼이 이상하신 분들은 남성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폼은 그런데 그러니까 흔들리는 폭. 흔들리는 폭이 워낙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성분들은 이제 비거리 때문에 좀 좋게 표현해 주시네. 네, 비거리 때문에 좀 욕심을 조금 많이 내시죠. 권승준님이 질문 주셨네요. 뭐 키가 크신 분들이 골프랑,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여러 스포츠 중에서 골프 선수들이 그렇게 비교적 키가 아주 큰 프로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여성 프로들은 오히려 조금 큰 편인데 남성 프로님들은 사실 PGA 프로 빼고는 한국 선수들은 조금 큰 선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프로 스포츠 분들 보면 가장 유리한 체형에 성공하기 때문에 미식 축구 선수, 뭐 야구 선수, 뭐 여러 스포츠들이 대부분 크고 몸이 좋으면은 그 스포츠에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해서 저는 그 운동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표준적인 체형이 그 운동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PGA 프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에는 크겠지만 그렇게 많이 큰 편인가요? 미국 PGA 프로들도? 엄청 커요. 미국 프로는 되게 엄청 크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통 자체가 정말 달라요. 그 운동은 진짜 많이 할 거고요. 운동도 많이 하고 타고난 게 제가 볼 때 뼈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2m 넘는 선수들도 많고. 네, 2m 정도 돼요. 진짜 2m 정도 거의 되니까 비거리가 한국 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쫓아갈 수 있는 게 이제 남자 한국 선수와 이제 미국 프로를 비교했을 때는 힘 차이와 이 크기가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비거리 차이가 진짜 정말 많이 납니다. 기본 한 300, 한 2, 30을 쳐요. 미국 선수들은. 좋겠다.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키가 크신 분들이 골프에는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하시네요, 권수준님. 그러면은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용하시면 유리하신데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작은 분들보다는 말씀하시는 게 조금 흔들리는 양이 조금 더 많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 이용하긴 전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크를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골프에서 요 몸 말고 이제 골프채를 이제 조금만 들었다가 딱 치셔도 다른 분들보다 멀리 치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계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이제 코어와 너무 전문적으로 골프 치는데 그러면 키 크신 분들은 그러면은 칠 때 오히려 좀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네. 백스윙을 적게 하고 네. 폼을 크게 가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키가 크니까 네. 그 뭐지 액션 아크라고 하나 그게 좀 큰 편이니까 네. 나는 오히려 좀 더 남들보다 폼을 좀 작게 해서 쳐도 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골프로 접근하시면 좀 유리할 수 있다. 네네. 이게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여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아크를 스윙이 크다라는 아크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냐면 백스윙을 무조건 그냥 많이 돌리고 많이 이렇게 많이 가야 이만큼까지 많이 가야지 이제 스윙이 내가 크다 아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작은 스윙도 충분히 아크가 크면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오히려 작은 손은 조금만 가더라도 이 손과 몸의 간격이 넓어야 돼요. 이렇게 조금 아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커야 합니다. 이 동작에서 이렇게 커야 등 근육이 조금 당기면서 이렇게 좀 세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아크가 이미 작죠. 제가 네. 생각하는 아크가 작아지면서 많이만 가면 약간 이런 동작이 나오면서 아.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키가 크시니까 오히려 저는 이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스윙에서의 아크를 잘 이용하시면 더 유리하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네. 돌팔매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작은데 실로 달아서 던지는 것보단 네. 크게 이렇게 해서 달아 던지면 원심력을 더 쉽게 받아서 그쵸. 더 멀리 잘 던질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되게 좋은 말씀. 효율적으로 공을 칠 수 있는. 네. 뭐 작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지만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골프 배우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말씀드린- 쉬우시고 오히려 키가 크시니까 더 많이 갔다가 오게 되면 정확도가 사실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좀 견고한 스윙으로 가시면은 이제 정확도도 좋고 비거리에도 도움이 되시고 다 예,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추어들이 비거리가 안 돼서 공 못 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다 비거리를 비거리에 대한 그래도 선생님도. 전 옛날 얘기 전 포기했습니다. 전 선생님도. 포기했고요. 네. 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올바른 스윙과 잘못된 스윙과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크를 잘 살리는 스윙이 올바른 스윙이고 네, 스웨이가 안 생기니까 여러 군데로 꺾이니까 회전만 하는 스윙이 올바른 스윙이다. 아크와 회전 중심으로 네. 올바른 스윙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잘못된 스윙으로 뒷땅을 치면 허리가 안 좋아지나요, 선생님? 저는 이 골프를 치면서 부상이 온다. 이거는 거의 진짜 90% 이상은 뒷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뒷땅? 허리도 그렇고 팔꿈 특히 엘보 같은 경우는 저는 뒷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전 맨날 뒷땅을 쳐봤는데 저는 치는데 왜 치는지 잘 모르거든요. 왜 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뒷땅을 왜 치는 이건 제가 걸까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뒷땅을 왜 치는 거죠? 이게 말로만 하기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정확해서 뒷땅이 나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축이에요. 이것도 예. 축의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는 몸이 뒤로 옵니다. 이렇게 칠 때. 아, 축이 이제 맞을 때 이렇게 뒤로 와요.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첫 이제. 번째는 예. 뒤로고요. 두 번째는 힘이 이제 들어가서 오히려 덤벼요. 그러면 이제 덤비다 보면 이제 클럽이 내 몸의 타이밍에 비해서 늦게 와요. 딱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특히 보통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뒷땅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건 여성분들. 저는 왜 여성분들처럼 쳤던 것 같지? 네. 기분이 급격하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근데 첫 번째는 뒷땅 이야기는 그러니까 네. 결국 백스윙 동작 자체에서 불안정을 해서 네. 몸을 그러니까 아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몸이 흔들렸기 때문에 네.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걸 푸는 과정에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백스윙 탑에서 몸이 움츠러진 걸 푸는 과정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네. 높이 조절이 안 되면 뒷땅을 때린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역시 다르십니다. 예. 이해가 확실히 정말 빠르시네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두 번째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백스윙 탑까지는 제대로 올라갔는데 그 팔과 몸통 간의 협응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분리되는 것처럼 해서 늦게 따라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팔과 몸통이 분리가 되면서 그렇죠. 분리가 너무 심하게 이제 되면서 예. 그래서 팔이랑 몸통이랑 분리가 되면서 팔이 늦게 따라오면서 네. 뒷땅을 난다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스윙 폼이랑 몸이랑 일체되는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럼 5번에서 비거리 욕심내면 허리가 상하나요? 네. 왜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보여드려야 되네요. 네. 네,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의 모습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과거의 선생님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비거리는 예, 예. 하체를 생각을 해요. 네. 하체를 무조건 돌려 잘 써야 한다, 잘 회전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면 잘 들었어요. 들었다가 확 이렇게 씁니다. 예, 이런 동작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예. 허리가 예. 보통 이렇게 꺾이게 돼요. 아. 근데 이게 선수들처럼 예를 들어서 허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방향에 돌면서 이런 자세가 안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옆에서 보여드리면 하체를 이제 올바르게 썼을 때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공간이 예. 이렇게 손과 몸의 공간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예.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하체를 내가 쓴다고 하지만 이렇게 쓰죠. 배치기. 그 많이 보던 네, 이래서 이제 되게 무리하게 친근한 영상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무리하게 나는 비거리를 연습을 열심히 했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경우에는 연습의 방향이 사실 잘못돼서 허리가 좀 아프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그것도 왜 그런지 압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요. 밀리는 겁니다. 코에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몸통을 잘 잡아주고 있으면 회전으로 허리가 먼저 돌고 팔이 따라 나가는데 이게 그 코어를 잘 잡아주지만 그러니까 못하면서 체중이 이동이 되면서 코가 밀려버리거든요. 네. 밀리니까 회전을 못하고 허리랑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충격을 받으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게 내 몸이 그러니까 배치기가 방금 보여주신 배치기는 코가 약해서 몸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리지 않게 허리가 빠르게 돌려면은 이거는 허벅지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코 자체에 인지가 있으셔야 될 겁니다. 이게 빠르게 네. 돌려면은 아랫배에 힘이 그쵸. 네, 아랫배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서 내 몸을 잡는다는 느낌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돌아야 저렇게 되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 순간만 힘을 줘서 당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순간에만 확 써버리니까. 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골프에서 저는 많은 레슨 팁이나 드릴 영상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좋은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딴 데 있고 결과를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코가 제대로 잡아주는 상태에서는 저절로 이 간격이 가까워지지 않고 허리가 먼저 돌아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밀린 상태에서 이게 가까이 오는 건데 이 밀린 상태에서 가까이 오는 이 전제를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스킬로 이걸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밀리는 것 자체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 만큼 돌리셔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려면은 맞죠? 밀리지 맞아요. 않을 만큼 돌릴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돌리면 밀리는데 내 코의 인지로는 이 돌아간 힘을 못 버텨서 밀려버리는 거라고요. 밀리지 않을 만큼 결국은 거리에 욕심을 내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허리가 밀린다는 걸 못 느끼시는 게 문제입니다. 실은. 네, 맞죠? 맞아요. 바르게 하면 사실 그게 강하게 오히려 볼이 날아갈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프로님도 레슨할 때 꼭 바른 말은 잘 다 하시지 못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잘. 근데 오히려 상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상처를 너무 받으실까봐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조금 너무 세게 근데 또 진짜 해서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져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힘을 현진님한테 빼고. 레슨 받을 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꼭 천천히 뜻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시고 아직은 비거리 단계가 아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보통 제가 뭐 재활할 때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달리기 연습하면 달리기가 안 늡니다. 맞습니다.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쓰는 게 맞습니다. 되고 걷는 게 잘 되시는 분들이 달리기 연습하면 달리기가 늘어요. 근데 쓰는 게 잘 안 되시는 분이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여기저기 부상만 생기고 달리기가 안 늡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나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이게 몸이 흔들리는지 인지가 깨지는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자기가 잘 아시는 분은 천재에 가까우신 분이고요. 자기가 잘 모르면 레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게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최대한 천천히 기본부터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내 욕심대로 이렇게 땡겨서 해버리면은 내가 이 발전 단계에서 해야 될 수많은 스텝들인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안 늘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처럼 몸에 힘이 빠지면 스코어가 좋아지는 불쌍한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맞죠? 아, 저도 그래서 이 기초 동작은 정말 선수들도 체크를 항상 하거든요. 대회를 그쵸. 뛰고 나서도 체크를 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잘 못 느낍니다. 익숙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지. 네.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뭔가를 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좋은 레슨 프로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숙인 자세로 공 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이 숙인 자세를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 숙인 자세는 연습하는 시간을 저는 의미해요. 야, 예.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연습장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이 어드레스 자세 있잖아요. 숙인 자세로 등 동그랗게 거북이 골프요? 네, 거북이처럼 하시는데 아니 너무 대단하신 게 전 정말 허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 아, 그렇게 예, 오랫동안 예, 정말 예. 제가 시작해서 채를 바꾸고 끝날 때까지 안 나오세요. 그 타석에서 정말 너무 열심히 열정도 있으시고 열심히 네. 하신 건 알겠지만 정말 네.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갈 것 같거든요. 아, 거북이 골프요? 거의 1시간 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이 자세를 채도 안 바꾸시고 그냥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운동한 느낌은 나죠.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 그쵸. 근데 그래서 약간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산소 난 오늘 운동도 열심히 되고 했다. 약간, 땀도 나고 네. 근육도 생기니까. 근데 스코어는 오는데 도움이 안 되고. 네, 보면은 사실 막 얘기를 하고 싶죠. 좀 채를 클럽을 바꾸시면서라도 좀 한번 섰다가 예. 허리도 피고 한번 섰다가 채를 바꾸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연습을 정말 한 자세로 1시간 반 하는 게 선생님 진짜 무리 많이 가지 않나요? 제가 근데 옛날에 봤던 영상 중에 되게 재밌다니까 이게 비안에 아주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모 PGA 프로님께서 하루에 10,000번 스윙하면 몸에 힘이 빠진다고. 그런 쇼츠 영상을 보는데 뭐 그 길로 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근데 그 10,000번을 하루에 하시려고 10,000번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좀 하루에. 근데 최경재 프로님은 거북이 자세는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튼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골프는 밸런스 운동이어서 밸런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파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세게 때리는 게 힘이 전달이 되는데 흔들림과 이한재 프로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는 연습은 흔들리는 버릇만 더 만들어주고 일관성 있게 때리는데 방해가 되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 흔들린다는 게 자체가 결국 허리의 과도한 힘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허리의 수명을 깎아먹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스스로, 그러니까 현진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 자세를 한다면 근육 피로가 와서 허벅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십니다. 그럼 허벅대에 힘이 넘어뜨리면 종아리 힘 주고 계속 그 자세 유지해서 치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게 만들어주는 연습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허리에도 부담이 많이 가시니까 언제나 골프는 밸런스 있게 하는 운동이다. 균형 감각 운동이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고 공을 치시면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가끔씩 설명드립니다. 골프는 균형 잡는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다. 균형 잡는 운동이란 걸 잊지 않고 공을 치시면은 무리하지 않고 허리도 많이 안 아프게 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치는 게 골프의 진정한 재미다. 환자분들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뭐 다른 것보다 오늘 현진님께서 시연해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현진님도 재밌으신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되게 못 치시는 분들 굉장히 잘 내시는데요. 다음에도 한번 또 와주셔서 못 치는 사람이 있는 걸로. 네,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마지막 끝 인사로 허리 불편하시고 공 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 부탁드려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재밌는 이제 운동이잖아요. 사실 나이가 사실 70세, 80세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 저는 솔직히 걷기랑 골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부상 없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